자, 요즘 기사를 보면요. 집값 바닥론, 금리 인하 두 가지 다 틀린 전제죠. 상반기 신규 대출 100조 접근, 집값 바닥 들썩이는 주택담보대출, 5대 은행 상반기 가계대출 56% 급증, 주택담보대출 심상치 않다, 금리 인하 집값 바닥론에 60% 증가. 이복형 건가문장, 윤 정부에서는 DSR 원칙 절대 안 흔들린다. 절대 안 흔들려서 전세 보증금 상한에 지금 DSR 40% 규제를 풀라고 하는 겁니까? 자, 매일경제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계비 줄어든 거 아니었어? 통계에 안 잡힌 게 100조라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동시 보유 차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차주들의, 차주 즉 돈 빌린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뜻이다. 가계 대출 규모는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부채 축소 조짐이 보이지만 가계 대출에 잡히지 않는 개인 사업자들의 리스크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또 요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거는 한 2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때 또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00조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모르고 한 소리겠죠. 가계대출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대출이요. 지금 1년 전보다 100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작년 4분기에,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이 100조는 사실상은 이 개인 사업자 가계대출인데 기업대출로 분류가 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은 듯 위장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을 기존에 보유한 차주가 많은데 여기에 더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100조가 얹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개인 사업자 대출 100조는 실제로 지금 잡히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 기관마다 가지각색이어서 소비자가 혼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 정부 통계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3% 올랐다. 그래서 서울이 주택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5월 하순부터 7주간 연속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민간 통계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이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같은 날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2% 떨어졌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무려 49주째 하락세다. 최근 7주간 등락률을 누적하면 서울 아파트 값은 부동산은 한국 정부기관 통계로는 0.26이 올랐고 부동산 통계인 KB 통계로는 0.43%가 내렸다. 격차가 크다 보니 이게 어느 게 맞는가?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서로 표본을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는 건데 부동산은 32,900채를 표본으로 삼아 전문조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정하는데 KB부동산은 62,220채를 표본으로 삼아 해당 중개업소가 정해진 산식에 맞춰서 가격을 입력하면 추가 검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최근 아파트 매매가 월 3,000건 정도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 정성적 평가, 즉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이 집값 통계의 정확성이 맨날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 집값이 한참 올라갈 때 부동산은이 집권한 집값 상승 폭이 KB 통계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2020년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은 통계를 근거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4% 올랐다 하니까
시민단체 등이 KB 통계를 바탕으로 58% 올랐다고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부동산원이 정부에 휘둘리면서 마치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적게 올라갔다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윤석열 정권처럼 집값을 올리는데 지금 치중하고 있으니까 사실상은 내려갔는데 지금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느냐. 근데 지금 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원을 통해서 7주째 상승 중이다라고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기사를 흘리면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공인중개사 등을 말을 빌어가지고 어디에 몇 억씩 올랐다라는 검증 안 된 기사들을 막 내보내면서 바람을 잡고 있고, 이 틈을 타고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론, 즉 9억 이하 아파트를 샀을 때 5억까지 빌려주는 DSR 비율을 넘어서 빌려주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요, 올해 1월 30일부터 지금 7월 3일까지 접수된 게 모두 18만 5,692건이고 액수로는 42조 4,330억에 달한다. 원래 이 보금자리론이 한 30조 정도 해준다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근데 실제 대출을 해주는 거는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실제 집행된 것은 총 신청액의 67%에 불과한 28조 4,301억을 해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의 이 특례 보금자리론, 정부의 이 정책 대출이요 28조 4,301억이나 풀렸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정부론 말고도 집 산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100조가 신규 대출이 풀렸다는 겁니다. 오대원형의 6월달 신규 가계대출 규모가 19조 한 3천억쯤 되는데요. 16조 7,400억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가계 신용 비율이, 가계 부채가 GDP를 넘어서 버린 상황에서, 그래서 100%를 넘었잖아요. GDP 대비 가계 부채가 한국이 지금 세계 1위지 않습니까? 102.2%, 올 3월 달까지 기준으로. 자,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100%를 넘었어요. 주거난이 심한 홍콩보다도 더 심하고 미국보다도 더 심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매우 우려해야 될 건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105.1%까지 이르렀다는 말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사라고 가계부채를 정부가 정책 자금만 해도 28조 4천억 이상을 풀어주고, 그리고 개인별로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상반기에만 지금 100조가 넘게 풀렸고 6월 달에만 16조 4천억쯤 풀렸고, 자, 그래서 지금 빚이 쌓여가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까봐 다시 빚을 더 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역설이지 않습니까? 빚이 터질까봐 빚내서 집을 더 사라고 말아서 빚을 더 키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세금 상환 빚까지도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커서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인데, 뭐 105%가 넘는다라는 통계도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 하락으로 금융위기 올까봐 빚을 대넣어줘서 빚을 키우면서 위기를 끈다라는 이 황당한 이론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한국 말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봐 who's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